자, growth of American colonies. 이제 European colonization이 성장합니다. 자, 성장하죠. 점점 커집니다. 왜 성장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서양 무역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유럽과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서로 만나서 이 상강 무역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European colony, American colony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key question 한번 볼까요? What were England colonial policies? 자, 영국의 식민 정책은 무엇이었나? 자,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결국 영국의 식민 정책이 굉장히 좋았다면, 나이스했다면, 굉장히 좋았다면 미국은 독립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겠죠. 독립을 결심하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아마 미국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영국의 영연방 국가로 남아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영국의 England colonial policy was something, some problem. I think some problem. 하여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식민지인들이 독립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두 번째, What were original self-government in the colonies? 결국은요, 영국의 식민지가 갑자기 독립을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식민지 기간 동안에 영국의 governor, 영국 그 정부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지만 스스로 뭔가 이 셀프 가버먼트의 트래디션을 계속 디벨로핑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독립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독립전쟁 이전에 영국의 식민지가 어떤 셀프 가버먼트 트래디션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What kind of economies and social system developed in the colonies? 결국 영국의 13개 식민지는 북부와 그 다음에 남부의 주들이 전혀 다른 경제적인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이질적인 차이점이 결국은 남북전쟁이라는 큰 내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What tension were caused by the westward expansion and religious rivals? 결국은 그 독립전쟁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결국은 이 식민지가 성장하면서 영국 식민지가 성장하면서 서쪽으로 확장하게 되죠. 확장하면서 결국은 프랑스의 식민지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기존의 네이티브 인디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충돌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결국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의견 차이, 이런 텐션이 커지면서 결국은 독립을 전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서부의 팽창, 서쪽으로 팽창하는 것이 미국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자, 키 트럼즈는요. 첫 번째, mercantilism. 예, 이번 시간에는 이 mercantilism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중상주의. 즉, 이 영국의 중상주의가 바로 영국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아메리카 식민지가 독립해서 미국이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England colonial policy. 자, 첫 번째가 뭐다? 바로 mercantilism입니다. mercantilism. 자, mercantilism은 뭐냐면요. This theory held that country should try to get and keep as much bullion or gold or silver as possible. 자,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겁니다. 중상주의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무역을 하죠.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데 export, yeah, good, more export. 자, 수출은 더 많이. 수입은요, no, close the door, you know, less import is good. 어떻습니까? 남한테 파는 물건은 많이 팔면서 수입은 최소한 줄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이 남는 거죠. 그러면은 balance of trade, 무역 균형이요 계속 surplus, 흑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죠? trading partner는 poorer and poorer, 계속 가난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은 한마디로 뭐죠? very selfish, or very selfish and nationalistic economic policy.
따라서 이러한 중상주의 정책의 멀천틀리즘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 식민지 시대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국가 간에 아주 굉장히 많은 내셔널 컨플릭트,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영국의 이 mercantilistic policy를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결국은 노스 아메리카의 브리티시 칼라니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결국은 독립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mercantilistic policy를 실시하면 왜 식민지인들이 화가 나느냐.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mercantilistic believe that a nation should have a colony where it could buy raw material and sell products.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일단은 영국 입장에서는 finished product. 자, 완제품은요. 일단은 영국만 제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는 아니죠. 아메리카는 finished product가 아니고 raw material, 원자재만 팔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는 싸죠. 프로핏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원자재만 계속 판매하고 그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영국에서 manufacturing, 제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프로핏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 물건을 아메리카에 다시 selling,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parent country, 잉글랜드는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이고 이 뭐라 할까요? 이 컬러니는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자, 이런 정책이 되겠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그래서 controlling colonial trade. 자, 영국의 구체적인 mercantilistic policy를 이제 어떻게 영국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mercantilistic policy를 계속 추구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최초로 유명한 법이 1660년의 Navigation Act입니다. 항해법. Navigation Act. 자, 내용은요, 뭐냐? tightened control of colony trade. 예, 식민지의 무역을 타이트하게 control, 통제했다 그죠. New law require colony to sell certain goods, including sugar, tobacco, and cotton, only to England. 이게 중요한 거죠. Only to England. 너네 말이지. 설탕, sugar, tobacco, cotton. This is very profitable product. 이러한 아주 이윤이 많은 제품은 오직 only to England. 네덜란드 no. 스페인 no. 혹은요 French no. 이렇게 어떻게 돼요? 물건을 여기만 팔라 그러면은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higher price,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윤이 적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영국은 아주 reliable supply source, 아주 좋은 supply source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his is unequal economic relationship is established. 뭔가 불평등한 경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내비게이션 액트는 모국, 즉 parent country, 잉글랜드만 부자가 되고 son, 이 아들 나라 말이죠. 우리 이 작은 식민지는 계속 가난해진다. 1660년에 내비게이션 액트. 그 다음에 moreover, if colonists wanted to sell certain other goods to foreign countries, they had to take the crop or product to England first and pay duty or tax on it.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이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떤 특정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생산을 영국에서 먼저 해야 된다. 왜? 그래야 영국이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제조를 못하게 하고 반드시 영국에서 제조를 하게 된다. 즉 높은 이유는 영국에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불합리하죠? 불합리하기보다는 unequal economic relationship. 그죠? 영국은 부자가 되고 식민지는 가난해진다. 자, 그 다음에 controlling colonial trade의 example이요. 1686년에 Dominion of New England. 이걸 기억해야 돼요. Dominion of New England. 이건 뭐냐면요. 그 이전에 1686년도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Charter colony or proprietary colony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식민지에 이렇게 직접
직접 다른 사람들한테 식민지를 경영할 수 있게 허가를 해준 거죠. permission. 그죠? 그런데 1686년에 이러한 컬러니를 direct control, 결국 royal colony, 왕이 직접 통치하는 그러한 식민지 체제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1686년도에 Dominion of New England, 즉 New England 지역. This action abolished the colonial legislature within Dominion and replaced them with a governor and a council appointed by the king. 즉 이전까지 어느 정도의 self-government가 허용되던 것을 abolish, 폐지하고 말이죠. 직접 왕이 directly, 직접 appoint governor, 직접 임명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enjoying freedom, 자유를 즐기다가 갑자기 direct control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최초로 온 사람이 이 Dominion of New England에 가보러 온 사람이 에드먼드 안드로스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체제가 이 Dominion of New England, 즉 킹의 direct control of colonial America가 말이죠. 결국은 1688년도에 영국에서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나죠. Glorious Revolution, 명예혁명. 저번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권력이 국왕, 킹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파르멘트, 서로 싸웁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의회가 말이죠. 피를 흘리지 않고 bloodless 승리를 하죠. 그래서 왕을 바꿉니다. 왕을 쫓아내고 그 왕의 딸이 모나키가 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즉, 이 모나키, 영국의 킹의 파워가 리미티드 된 거죠. 그 다음에 파르먼트의 권한이 세진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absolute monarchy에서 limited monarchy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것이 국왕이 직접 식민지를 통치하는데 국왕이 약해지니까 즉 식민지에 대한 이 management power, 즉 이 ruling power, 지배력이 weakening, 약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1660년도에 내비게이션 액트, 1686년도에 direct control, 그 다음에 1688년에 Dominion of New England was abolished. 자, 그래서 as a result of glorious evolution of 1808, English Parliament replaced James II with his daughter Mary and her husband William of Orange. 따라서 의회가 regime change, 권력을 바꾼 겁니다. 가만, 좀 이상하네요. 왕을 아빠에서 딸로 바꿨는데 이게 왜 글로리어스,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반역 아닌가요?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왕자리를 대신 차지했는데 이게 왜 글로리어스한 거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지만 우리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Confucius viewpoint 보면은 이것은 something kind of betrayal, 반역이죠. 하지만 여기서 glorious라는 의미는 바로 Parliament political viewpoint, this is glorious. Why? Without any single blood. Regime changed, right? Peacefully. This is, one example of peaceful transfer of power. 자,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된 거죠. 따라서 glorious.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계사 시간에 이 glorious revolution은 더 자세하게 공부를 여러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1688년의 명예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이 미국 역사, colonial history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Origin of self-government. 즉, 미국은 이미 독립하기 전에 스스로 통치하는 전통이 있었다.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말이죠. Power of purse. 첫 번째 이거 시험 잘 나오는데요. 즉, 보세요. 식민지는 일단은 그게 governor, 총독 말이죠. 일단은 appointed by king. 임명은 일단은 킹이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salary, 월급은 왕이 주지 않아요. 월급, 용돈, salary. 누가 주느냐? 바로 이 colonist, local colonist가 페이먼트 합니다. 그럼 어때요? 일단 임명될 때는 이렇게 왕의 눈치를 보겠죠.
하지만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after appointment 일단은 누구를 봐야 됩니까? 바로 월급을 주는 사람, 즉 colonist, 즉 현지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power of purse, 지갑의 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영국 국왕이 하나의 명령을 내리면은 저기까지 식민지까지 do you think how many times it'll take to deliver a king's message? king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보통 2달 걸립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데 response가 하려고 그러면은 2달 걸립니다. 어떻습니까? Not effective. You know, political power is not effective. 자, 거리가 너무 멉니다. Long distance between Atlantic Ocean. 자, 이런 geographical barrier, 지리적인 이 뭐죠? 이게 차이 때문에 바로 아메리카는 self government, 독립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세 번째는요, 영국의 헌법입니다. 영국의 헌법은요, 영국의 헌법 British Traditional Constitutional History. 이는 뭐냐면요, very strong local political power. 영국은 기본적으로 센트럴 가운데의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말이죠. 대륙 국가에 비해서. 따라서 이러한 전통이 그대로 식민지에 그대로 전달된 거죠. 바로 영국의 헌법상의 발전. 뭐죠? Limitation of power. 국왕 힘이 계속 약해졌다. 오케이? 의회의 권한이 계속 세졌다. 이런 것이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프랑스와 영국의 경쟁, rivalry, competition between England and French.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디죠? 이게 식민지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자, 이러한 이유로 결국 영국은 이런 mercantilistic policy를요 타이트하게 이렇게 execute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프렌치 인디안 전쟁 이전에 영국의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basically mercantilistic policy지만은 in reality 실제로는 salutary neglect, 영광의 태만, neglect 그냥 두는 거죠. let it go, 알아서 해라. 자, 그래서 이 정책을 저희가 salutary neglect라고 합니다. salutary neglect. salutary or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냥 놔뒀더니 영국에 이익이 되더라. 왜? 무역이 계속 발전하면서 어쨌든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salutary neglect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Atlantic trade in 1700s. 자, 1700년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서양의 이 삼각무역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제가 첫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바로 이 삼각무역이었습니다. 어디서? 러시아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그죠? 한국에서 가져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파는 겁니다. 이렇게. 예. 보통 우리가 무역이라는 것은 1대1로 말이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삼각은 한번 쿠션을 가는 거죠. 1 쿠션, 2 삼각형처럼 이렇게요. 자,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다시 아메리카로 이렇게요. 이 중에 가장 주요한 아이템은 뭐냐? 바로 유럽에서 빈배가 출발하면은 물건을 싣고요. 주로 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finish product,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싣고 아프리카에 판 다음에 아프리카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 가장 돈 될 만한 게 뭐죠? slave. 바로 배에다가 거듭하게 사람을 싣고 다시 도착하는데 이게 대략 바로 다이렉트로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들립니다. 이걸 미들 패시지라고 해요. 미들 패시지, 중간 기착지. 여기가 주로 어디냐면은 오늘날 센트럴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 오늘날 푸에르토리코 혹은 쿠바 이런 나라의 슈가 플랜테이션, 설탕을 파는 플랜테이션에 먼저 흑인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설탕을 싣고 다시 아메리카로 와서 다시 아메리카에서 유럽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삼각이 아니고 사각이네요. 사각. 하나, 둘, 셋, 넷. 어쨌든 세계에서 이 노예무역이 가장 왕성한 곳이 북아메리카가 아니고 바로 미들 패시지, 오늘날 푸에르토리코, 그 다음에 하이티, 그 다음에 쿠바
여기 센트럴 아메리카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3년 5년 동안 플랜테이션에서 어떤 능력이라 그럴까요? 육체적인 physical strength, physical ability 이런 게 증명된 사람은 다시 higher price,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북아메리카로 팔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노예 무역, 아틀란틱 트레이드, 트라이앵글 트레이드의 바로 핵심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식민지 시대에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네요. Trial of Peter Jenger. 자, 이 사건은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자, 피터 쟁거라는 분이 한마디로 저널리스트, 언론인입니다. 언론인. 자, 이분이요 왜 역사에 이름을 남겼느냐? 이분이 식민지 시대에 1735년도에 뭐냐면은 governor, 국왕이 임명한 이 총독을요 criticized, 비판을 했네요. 비판. 그러니까 그 총독이 말이죠. 로얄 가버너가 화가 났습니다. 로얄 가버너 오브 뉴욕, 뉴욕의 총독이 저런 봐라. 감히 왕이 임명한 이 가버너, 총독을 욕을 해. 너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arrest for libel, 명예훼손으로 구속을 하죠. 그리고 재판에 갔습니다. 큰일 났네 이제. 그죠? 국왕이 임명한 총독을 비난했으니 그죠? 얼마나 큰일 날입니까? 하지만 하지만 배심원들의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가 됐네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The trial of Peter Jenger established the truth as defense against libel. 왜냐? 총독을 비난하거나 비판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 내용이 사실이다 하면 절대 무죄가 되는 이 선례를 남긴 거죠. 그죠? example. 오케이? 따라서 오늘날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데 이게 바로 freedom of press, 그죠? 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하나의 역사적인 선례가 된다. 그게 바로 trial of Peter Jenger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slavery in the colonies. 자, 노예제도는 말이죠. 꼭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북부의 식민지와 남부의 식민지 중에서 북부는 노예제도가 거의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자, 북부는 노예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랜테이션 산업이 번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플랜테이션 산업, 타바코라든지 그 다음에 슈거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이러한 캐시 크라운 말이죠.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날씨. 여러분 농사 지어봤습니까? 농사 지어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날씨가 안 맞으면요. 날씨가 안 맞으면 어떤 크랍도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부의 보스턴에 생활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날씨 어때요? Very foggy, not good. 날씨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도 별로 안 좋고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북부는 이러한 그 geographical feature, 지리적인 이 특성 때문에 그죠? 플랜테이션이 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노예제도가 굉장히 약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부는 대신에 이러한 아주 온화한 날씨, 특히 조지아라든지요, 캐롤라이나 이런 그 남부의 버지니아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플랜테이션 농사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보시면은 1700년대에 남부에 이미 노예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오케이? 40만 명. 하지만 북부의 노예 숫자는 5만 명. 그러니까 북부는 노예제도 플랜테이션보다는 북부의 Northern colony economy based on more diverse. For example, fishing or shipbuilding 이런 제조업 쪽으로. 그 다음에 shipping was main industry, not plantation.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 종교적인 운동인데요. Great Awakening. 자, 정확하게 1730년도에 일어난 종교적인 운동, Religious Movement를 저희가 Great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운동은 왜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식민지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유럽의 어떤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어떤 집단화된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따라서 이러한 종교적인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자,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The first great awakening led to all of the following, except 이렇게요. 최초의 대각성 운동이 이끈 것은 첫 번째, first separatism and secession from established church. 자, 이제 누구나 넓은 들판에 나가서 자기만의 종교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거 신도들을 모은다. 이게 이런 운동이 확산이 된다. 어떻습니까? 기존의 거대한 조직을 가진 그러한 교회 집단이 아니라 누구나 개인이 나가서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기존의 established church, 그 다음에 와 종교가 분리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growth of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자, 종교와 교육은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교육의 발전은 종교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거죠. 세 번째, flourishing of missionary spirit.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바로 이러한 열정이 종교를 널리 전파하려는 선교적인 활동, missionary activity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번째는 greater appreciation for the emotional experience of a faith. 자, 기존의 어떤 종교 활동은 주로 글을 읽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식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의 어떤 독점적인 행위였다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은 누구나 뭐라 그러죠? 자기가 느끼는 대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종교적으로 깨우치기만 하면 누구나 종교적인 활동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emotional experience of faith, 종교의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굉장히 고양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effect of great awakening입니다.